안녕하세요. 의료인이 되는 모든 것 MSK 에듀 김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조금 지루하다는 여러 원성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장소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곳은 국제학교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그 서초 본 캠퍼스입니다. 의대, 약대 또는 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저희 국제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4년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역시 같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운영이 되는 공간인데 오늘 한번 여기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7년여 동안 지금 무료로 개인 상담을 해드린 분들이 좋게 한 300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사실 처음에 노력을 했던 건 적극적으로 의대를 유학을 가라 이런 걸 권해드리기보다는 정말 그 의대 유학이 적합한지를 먼저 같이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진짜 좀 말리고 싶은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나는 의대 유학 절대 반대했어요. 자, 첫 번째, 학비의 제약을 크게 받는 경우예요.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전액 장학금이 다 있어서 우리가 좀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몇몇 학교의 그 현지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의대 도고 과정이라든지 이탈리아 의대 이탈리아 과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영어 과정, 그러니까 영어 프로그램의 국제 학부 과정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학업의 강도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의 양을 생각해 보실 때는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학을 하셔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충당을 하신다,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어불성설입니다. 너무 매몰찬 얘기 같지만 이게 졸업 때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서포트가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힘들어지는 게 의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현실적인 문제니까 한번 냉정히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의대 유학을 결정하시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대 입학이라는 게 정말 쉽다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하시는 경우예요. 입학을 보장한다, 수능 몇 등급이어도 갈 수 있다, 여러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 입학 이후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말들만 믿으시고 무작정 이런 결정을, 유학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 중에 상당수는요, 저희 경험을 밀어봤을 때 첫째로 본인의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가 또는 의료 인력이 되고 싶은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의 굉장히 강력한 권유까지 이제 더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푸시를 해서 입학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진학 이후에 학교 학업이 참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원래 없었던 동기도 더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 염증이 생기고 학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본인의 의지 또 학업적인 실력 이런 것들을 시작 전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대 유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언어적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경우예요. 유학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거든 학업을 하시는 거든 모든 것들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또는 사고를 표현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업을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첫째로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공부도 어려워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이런 전형적인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의대 구술시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구술시험도 사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드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의대가 됐건 다른 게 됐건 일단 철저한 언어적인 준비는 저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시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한번 시간 투자가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 30대 케이스인데요.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은데 좀 불확실한 경우예요. 저도 경험했던 바인데
이게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직장을 다니다가 또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불현듯 본인이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상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의대 유학을 결정했을 때가 제가 한 26살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이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손을 놓으신 지 오래됐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하시지만 그 사고 안에서 고민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입학 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만약에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든 회사든 그것도 유지를 하긴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아무래도 입학 준비 기간은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준비 과정에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해서 준비를 하는 부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짧은 기간에 이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게 어떻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입학 시험에 있어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본인이 쌓았던 커리어마저도 없어지는 결과가 생겨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일단 시작 전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꼭 이 길을 가야겠다고 한다 그러면 학업, 어학 이런 준비에 좀 온 힘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 기간이 제대로 채워져야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실패를 막을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졸업까지 가장 빨리 마치실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언어 준비 일단 기본인 거죠. 하지만 시간 걸립니다. 꼭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입학이라는 결과를 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입학 이후까지 대비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빨리 졸업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과학 과목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오늘 드린 얘기들이 절대 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서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얘기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메일 주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궁금한 점 이메일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좋은 답변으로 여러분들께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